어, 저는 이제 이쪽 전공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쪽이라 이쪽에서 이쪽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요. 저희도 사실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런 이쪽을 좀 하다 보니까 이쪽을 하시면 좀 논문 쓰시거나 뭐 리서치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쉽게 좀 더 편리하게 그 리서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미 쓰고 계신 분도 있어서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그럼 오늘 내용은 제가 뭐 간단히 저 뭐 하는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AI에 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고, 그 실례로 예를 들면 한문으로 역사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우리가 번역하기도 쉽지 않고 전문가를 전문가들만 이용하잖아요. 마치 예전에 성경을 교황들만 가지고서 교황들이 하는 말이 모두 진리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AI를 써서 여러분들도 쉽게 그 한문으로 된 역사서를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런 그 예를 보여드릴 거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 이쪽을 많이 해서 그 지도상에서 어떤 위치 비정이나 그, 그 차트를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빨리 이해를 해요. 그냥 책을 읽어주면 무슨 말이지 하고 바로 그 자기 그 집중력도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지도상에 야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뭐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파악을 빨리 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제 역사 쪽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이쪽 IT 전문가지 이쪽 역사나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기술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시는 건 이제 역사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김혜옥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에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지만 그 이비즈니스나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해서 이쪽 경영정보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나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뭐 데이터 예측 이런 거를 주로 하는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AI가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AI는 뭐 한 2, 30년 전부터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저의 많은 친구들이 AI를 전공하던 친구들이 잡이 없어요. 또는 다른 쪽으로 잡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AI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뭐 이론적으로는 AI를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회사에서 안 하기 때문에, 뭐든지 회사에서 안 하면은 거의 사장이 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어, 구글의 구글이랑 엔비디아 그 하드웨어, 구글의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그 구글을 통해서 이제 AI만은 이제 툴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급속도로 이제 요즘 그 AI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고요. 이게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이런 걸 잘 저희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AI를 쓰는 일부분 영역일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무궁무진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힌트를 알게 되면. 그리고 요즘 이제 AI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요즘에 가장 그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이제 챗 GPT인데, 챗 GPT는 이제 오픈 AI 쪽에서 어, 시작을 했고, 오픈 AI는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이한 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머슬러였나? 이안 머슬러? 그게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 자기네들끼리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만들려고 한 건데, 이게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는 이쪽에 이제 투자를 회수하고 지금 좀 약간 후회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자기네 그 엣지 웹브라우저에 이거를 이제 통합을 시켜서 그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만들었고 심지어 이제 챗 GPT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돌아가게 해놨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그 자기들 특유의 이제 제미니라는 그 이 이쪽 제너레이티브 AI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어, 구글 쪽이 약간 밀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같이 써보시면은 아마 어떻게 쓰는지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AI,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쓸 때는 미디어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미디어 데이터는 뭐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뭐 이렇게 스피치, 오디오 이런 데이터들이고 보통 이제 역사 쪽에서 보면 이제 우린 다 텍스트잖아요. 그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텍스트 쪽으로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쓰면은 특히 이제 번역이나 이런 데에서 뭐 이게 너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파파고를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이게 좀 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좀 더 쓰시기에 용이할 거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그 AI는 그 헬루시네이션, 뭐 환각 증세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무조건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이덕일 박사님, 조선시대 이덕일이라는 사람의 이덕일 장군의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 하면은 막 얘기를 해줘요. 뭐 이덕일 장군은 뭐 이순신 장군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뭐 거북선을 만들고 뭐 거짓말을 막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AI를 쓰실 때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인간으로서. 이걸 안 하시면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다른 지식인들이랑 토론을 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하면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실내로 이제 한문을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를 이제 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아, 이게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사실 무료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쓰려면 시리어스하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걸 쓰려고 하면 이제 가입을 해서 그 돈을 내면서 매달 얼마씩 내면서 하면 이제 좀 더 그 많은 좀 더 약간 나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무료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충분해요. 무료로 쓰는 게. 그래서 먼저 chatgpt.com에 가셔서 각자의 자주 쓰시는 이메일을 가지고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엣지 웹브라우저를 쓰시려면 거기는 이제 bing.com을 쓰시려면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로 쓰는 이메일이 혹시 있으시면 그걸 바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또 이것도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는 챗 GPT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능한 지금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구글은 이제 gemini.google.com에 가면 이걸 쓸 수 있는데 구글 지메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글 이메일로 쓰는 이메일이 있으시면 그걸로 바로 이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개를 쓰시면은 아직까지는 요 챗 GPT랑 빙에 있는 코파일럿이랑 빙에서 제공하는 챗 GPT가 제미니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구글이 요것 때문에 약간 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걸 이쪽에 AI를 이제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어, 사실은 챗 GPT가 제일 성능이 좋은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그 다음인 것 같은데 때때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서 한번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제가 한번 가능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어떤 예가 좋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 한국사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대만에 있는 그 대만에 있는 많은 이제 중국의 역사서들이 있는 거를 거기서 이제 한국의 이제 사학자들이 서로 이제 그 협업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원사에 보면 이제 고려의 역사가 어떤지 간단히 서머리 해놓은 거를 그 링크를 제가 여기 링크를 이제 너무 길어서 링크를 짧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있어서 링크를 일단 짧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예를 들면 클릭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제 크롬에서 클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 원나라에서 본 고려 시대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 대강 읽으면 뭔 말인지 뭐를 쓰는지 알고는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챗 GPT를 띄워놨어요. 이렇게 챗 GPT를 띄워놓으면은 어, 그 처음에 하나 이제 뉴 챗을 여기 누르시면 예를 들면 뉴 챗 누르면 여기에 아무 메시지를 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다음에 다음을 한자로 한글로 번역해줘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따옴표 두 개를 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붙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 카피한 거를 원대 이전 고려 역사라고 이렇게 써 있는 한자를 카피를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얘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도 분명히 거짓말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숙한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강 읽어보면 대강 맞춰보면 이게 거의 맞았네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나서 어, 검증을 하죠 저희는 또. 그래서 어, 그 이건 이제 엣지 웹브라우저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는 엣지 웹브라우저 있잖아요. 엣지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이쪽에 보면 코파일럿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코파일럿을 클릭하면 얘가 또 띄워져요. 자기네 그 여기서 이제 얘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간에 놓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해줄래? 좀 더 창의적으로 내가 대답을 해줄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통 중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얘네 이게 챗 GPT 심볼인데 이 코파일럿뿐 아니라 챗 GPT도 얘는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제가 여기서 그대로 친 거를 그냥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가 엣지에 그대로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서밋을 하면은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바로 나옵니다. 대신 이 제미니도 그렇고 코파일럿도 그렇고 약간 검색하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학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인간으로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어, 번역을 누가 잘했는지를 보통 비교를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뭐 논문을 쓰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비교를 해서 적합한 말을 찾고 또는 이제 인간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비슷한데 미세하게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니도 할 수는 있는데 제미니는 약간 뭐 말씀하시니까 제미니도 한번 해볼게요. 제미니.google.com에 가면 여기서도 이제 여기 Enter Prompt here. 프롬프트가 그 컴퓨터에서 옛날에 이제 컴퓨터 오래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인간이 뭔가 명령어를 쳐주길 기다리는 거기를 프롬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 AI는 얼마나 명령을 잘 내리느냐에 따라서 AI가 대답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글을 영어로 바꿀 때 평상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카데믹한 영어로 번역해 줄 수도 있고 뭐 슬랭어로 번역해 줄 수도 있고 그거를 명령어를 잘 내리시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다음을 한글로 번역해줘 하고 제가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면은 재민이도 나름 해주긴 하는데 약간 다른 식으로 나오죠. 여기 뭐 자세하면 자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자기 나름대로 또 대답을 해줍니다. 심지어 부여 같은 경우는 하나는 한자로 쓰고 하나는 그냥 한글로 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면 되죠. 이 세 개를 비교하면은 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옳은지 좀 인간으로서 좀 더 파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코파일럿으로 가면 코파일럿은 이걸 눌렀다 껐다 할 수가 있어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여기서 좀 전에 저는 코파일럿을 들렸지만 여기 또 챗 GPT 아이콘이 있잖아요. 챗 GPT를 여기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챗 GPT, 빙에서 띄운 챗 GPT를 띄워서 또 똑같은 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어, 오리지널 챗 GPT보다는 조금 천천히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챗 GPT로 나온 건가요? 이걸 안 눌러서 서밋이 안 됐네요.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열심히 이제 번역을 하죠. 근데 이게 같은 챗 GPT인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간 달라요. 오리지널 챗 GPT에서 나온 거랑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불러서 쓰는 챗 GPT랑 아까 요건 제 화면이 작아서 이거를 저는 이제 듀얼 스크린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에 띄우고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게 화면 하나를 띄우니까 제가 비교하기 쉽지 않네요. 근데 어쨌든 대강 읽어보시면 약간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 말 나올 김에. 네, 그래서 해보시다가 네,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집에서 연습하셔도 되고 좀 남아서 연습하셔도 될 테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뭐 똑같은 비슷한 예제인데 이제
그 명사에도 그 모든 이제 원나라든 명나라든 그 대외 관계를 하다 보면 처음에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고려는 어떤 나라냐, 조선은 어떤 나라냐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 그 조선이 막 세워지고 자기네 나라도 세워지고 하면서 그 과연 조선은 어떤 나라냐 하고 처음에 그 자기네 역사서 명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카피해 보면 똑같이 챗 GPT 한번 돌려보죠. 챗 GPT에 똑같이 이미 좀 전에 명령어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바로 한문을 치셔도 보통 번역을 해줘요. 그냥 한문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제 얘가 알아서 계속 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제는 그 명령어를 뭐 따로 안 치셔도 되고 이렇게 바로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간단한 명령어를 내렸잖아요. 이 다음을 한글로 번역해줘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궁무진하게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을 뭐 아카데믹하게 한글로 번역해줘 뭐 아니면 다음을 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명령어를 얼마나 자기가 자유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 연습을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각자의 창의성으로 AI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엣지에 와서도 제미니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제미니에서도 그냥 한번을 치고 여기 서밋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여기 있는 코파일럿도 여기서 한번 바로 돌려보죠. 뭐 서밋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미니의 문제는 이걸 그냥 한자를 쳤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제미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근데 대신 어, 여기서 코파일럿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마치 구글이나 빙에서 검색한 거를 결과를 띄워주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챗 GPT보다 제민이나 코파일럿은 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말을 한다는 거 요거 아시고 그러나 이제 이 엣지에서 다시 챗 GPT를 눌러서 똑같이 한자를 쳐보면 얘는 그냥 요걸 눌러야죠. 요거 클릭을 하면 얘도 그냥 바로 번역을 해주죠. 그래서 챗 GPT가 사실은 제민이나 코파일럿보다도 좀 더 스마트하다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몇 가지 툴을 잘 그냥 이렇게 동시에 쓰시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뭐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국경 분쟁에 대해서 천령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고려의 서경이 어, 뭐 저도 정확히 그 고려가 서경으로 옮겼는데 서경이 뭐 지금의 동영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그 이제 그 지도를 쓰는 법을 한번 보죠. 그 있죠. 데이터 분석, 역사도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죠. 그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은 이제 템포 스페셜 분석입니다. 템포가 그 라틴어일 거야 말이야. 템포가 타임이고 스페셜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공간 분석 이게 사실은 모든 데이터 분석의 기본인데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지도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그래서 이제 항상 논문이라는 이럴 때 지도를 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텍스트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즉 지오맵, 그 지도를 이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다행히 이제 구글 맵이나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바이두 맵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두 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날 것 그대로의 그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구글은 그게 없죠. 구글이 전 세계적인 지도이긴 하지만 그 로컬 지도는 중국은 바이두고 우리는 이제 그 네이버 맵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바이두 맵을 그 역사를 하시면 이거를 먼저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명사에 그 동령요라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대략 어, 옛날에 그 뭐 그 고려가 있었고 평양을 서경으로 하였고 북쪽에 거란 서쪽으로 여진이겠죠. 남쪽으로 일본과 접하는데 원나라 시대는 서경이 내려앉아 동령류 청군과 모를 설치하여 제쳐선으로 하였고 그래서 뭐 이건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 이제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강 뭐 서경이 동령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리서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동령부 지도를 보면 대략 이제 이쪽에 있다. 왜냐하면 평양이 여기 있으니까 평양이 서경이고 그러므로 동령부가 대략 이쪽에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일단 바이두 맵을 키는 거죠. 그래서 맵.바이두에 가서 동령로를 카피해서 여기다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령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요하 쪽, 요하 쪽 그쪽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게 이제 간자차라 이게 좀 저도 좀 어려운데 이게 대략 요하의 동령령인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찍어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map.baidu.com을 켜서 대략 일단 동아시아 쪽을 이렇게 가서 동령로를 카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동령로를 명사에서 카피해서 바이두의 검색 엔진에 이렇게 올려보면 동령로가 너무 많으니까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게 요건가요? 요할 때 요자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누르면은 요게 이렇게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뭐가 동령로가 있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를 카피를 해야죠.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해서 구글 맵에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일단 동령로가 나왔고 이게 좀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찾는 게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길림성 일단 길림성을 찍고,
동령로 나온 간자체를 또 찍고 해서 동령로 길림성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인을 하면 예, 그런가요? 뭐 어쨌든 뭐 있는 그대로 이제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구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 그 구글에서 그냥 찾을 땐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랑경에 동령로 나오긴 나오네요. 예, 예. 딴 데가 낫죠, 동령로가. 음, 예. 그래서 예, 여러 군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서 찾으니까 동령호가 여기만 나오는데 바이두에서는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중에 이제 왠지 여기일 것 같은 곳을 이제 찾아서 한번 찍어본 거죠, 제가. 음.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전문가이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구글에서는 어쨌든 이 표시, 이 표시가 여기라는 거잖아요. 내가 찾는 곳이 여기다가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중국 바이두를 요걸 저걸 써셔야 되는 이유가 로컬 지도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옛날 그 명칭이 남아있는 게 어디든 이 북은 어디든. 근데 이제 구글 맵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이라 그런 디테일을 모르는 거죠. 마치 네이버 맵이 우리 굉장히 디테일하듯이. 그래서 어, 제가 만약 사학과에 있다면 이걸 가지고 논문을 내겠습니다. 그냥 보고 자 이걸 봤더니 동령호가 여기 있는데 서경 옆에 동령호가 있고 바이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아니겠니? 하고 좀 더 이렇게 자료를 취합해서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스터디를 하시고 논문을 내실 때 그런 것도 이제 리서치를 하셔야죠. 예,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어쨌든 뭐 그거를 이제 슬라이드를 가지고 겹치든 그런 걸 이제 각자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왜 음. 자, 그러면 대략 이렇게 찾아보시는 걸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보여드린 걸 여기 보여드린 거고, 어,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도에 동령부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가 좀 의심이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두 개 지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아,
뭐 사실 대강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그 많은 사서들이 한문으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 것뿐 아니라 중국 것 모두 한문으로 써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한문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빨리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을 믿어야지 AI를 믿으면 안 되고, AI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 툴이기 때문에 AI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이렇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자료나 이걸 가지고 어, 역사 스터디 하시는 거를, 리서치 하시는 거를 보강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논문을 쓰거나 하실 때. 그리고 그 지오 맵을 이용하는 거, 맵 지도를 이용하는 거, 특히 이제 구글 맵이나 바이두 맵, 논문을 쓰실 때도 그런 걸 띄워서 이렇게 그 차트로 보여주시는 게 논문 쓰시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결론적으로 이런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쓰시기에.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의 기조는 누구든 쓸 수 있게 우리는 이런 툴을 제공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IT 기술이랑 AI를 쓰셔서 꼭 그 논문 쓰시는데, 연구하시는데 많이 이용하시기를 어, 바랍니다. 자, 일단 제 얘기는 이거고, 실습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예. 그, 그 사진을 그냥 구글에 올리면은 사실 이제 바로 그, 그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우리 보통 우리 핸드폰에는 그 지오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지오 인포메이션 한글로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위치 위치 정보, 위치 또는 지리 정보, 예, 위치 지리 정보를 이렇게 그 옵션이 있어요. 키는 옵션. 그걸 켜놓으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에 그 위치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위도 경도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그 구글은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구글뿐 아니라 많은 툴들이. 그래서 구글 맵에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하면은 그 사진들이 거기에 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가장 기본은 내 셀폰 또는 내가 그 캐논이나 이런 거 찍을 때도, 캐논도 요즘은 지리 정보를 켜놓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걸 켜놓으셔야지 이 위치가 어딘지가 정확히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사진에 그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그 언뜻 뭐 예를 들면 어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광개토대왕 능이라고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가짜 아니냐 누군가 그랬을 때, 아니다, 여기 그 지리 정보가 이 안에 다 하면서 그 사진을 띄우면은 그 지도에 구글 맵이나 이런 데 그 사진에 거기 위치가 딱 들어가게 사진에 나오죠. 그래서 또는 아니면 어떤 무덤을 찍었는데 어딘지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위치 정보를 띄워놓으면 그 사진을 띄우면 구글 맵에서 그 사진의 위치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뭐 쉽게 다시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증거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로 시진핑 독재적 국가로 예를 들면 바뀌어가지고 위치를 막 바꾸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무덤을 파괴한다든지. 그럴 때 봐라, 그전에는 여기 있었다 하고 사진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치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옛날에 제가 여기 한겨레에서 한가람 문화에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예를 들면 북경에 컨퍼런스에 있을 때 사진을 찍고 그거를 구글에 mymap.google.com인가 거기 가서 거기 올렸어요, 사진을. 그러면은 제가 찍은 사진이
어디서 찍었는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 예를 들면 북경 무슨 공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한문으로 돼 있어서 저 좀 헷갈리는데 이런 제가 사진을 찍었던 위치가 제가 어디를 갔는지가 그 사진과 함께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예, 바로 그거죠. 그거를 그 혼자만 보시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이제 구글 맵에 올려놓고 그 사진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걸 공유를 하면 다른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myMap.google.com에 가서 이걸 올려놓으면 이 위치가 구글 맵에서 서울 종로의 한가람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이 보이는 거죠. 보통 구글을 서비스 쓰려면 지메일이나 뭐 이런 그 로그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 그 사진에 보면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위도 경도가 이렇게 요거는 제가 자 요거는 이거 제가 연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근데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했더라? 아, 포토를 요거를 차라리 좀 더 쉽게 이게 안 쓰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항상 구글에 이렇게 찾으세요. 사진을 구글 웹 구글 맵에 올리기. 구글에 사진 올리는 방법. 구글 사진을 구글 맵에 올리기. 그럼 여기 자세하게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도 쓰다가 안 쓰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저도 이렇게 찾아요. 예, 구글 사진을 어떻게 올리더라 이렇게 찾으면 1번, 스텝 1, 스텝 2, 스텝 3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상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진짜 이 구박받으면서 안 물어봐도 돼요. 옆 사람들한테. 예. 이게 좀 몇 번 물어다 보면 바로 이제 구박을 받잖아. 예. 그때 이제 바로 이거 오케이 나 혼자 할래 하고 그냥 이렇게 구글에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자 논문을 하나 한가람 연구소에 논문이 하나 있을까요? 여기 그 한글 예 웹사이트에 있는 뭐 그냥 웹사이트에 띄워놓은 거 있지 않을까요? 요거요? 초록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요걸로 번역을 해보죠 뭐. 자, 그 논문에 이제 이기훈 박사시죠? 어, 이기훈 박사님 바로 나왔네. 예, 여기 어렵게 초록을 쓰셨잖아요. 앱스트랙트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를 내가 영어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외국 저널에 내야겠다. 그러면은 다음을 어, 학술 논문에 내려고 하는데 다음을 영문으로 바꿔줘.
마치 인간에게 얘기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써주잖아요. 예, 근데 검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그 많은 특히 이제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검증 안 하고 냈다가 창피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 이렇게 나는 AI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것까지 내는 거죠. 그렇게 써 있거든요, 문장에. 자, 나는 챗 GPT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맞죠?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해서 논문을 내더라고요, 중국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렇게 대강 보시면 아니까 그리고 말이 되는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내시면 되고 또는 이제 다른 코파일럿이나 제미니 또는 빙에 있는 챗 GPT 그것도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좀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예, 저기, 너무나 방법이 많잖아요. 뭐,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번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근데 이제,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툴로서 도움을 주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창의력과 경험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예, 다시 한 번만. 근데 지금 봤잖아요. 그죠? 똑같죠. 저 다음을 나 한글로 좀 읽고 싶은데 한글로 좀 번역을 해줘 이렇게.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10페이지를 바로 하거나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 이제 읽으면서 뭐 한 챕터씩 이렇게 하든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프리 버전이라 또 번역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100페이지, 100페이지까지는 공짜로 해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좀 돈을 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페이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하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써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AI는 해달라면 다 해줘요. 단 이걸 믿을래 말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예를 들면 뭐 이덕일 장군님의 스토리를 써줘 조선시대 이덕일 박사님 다 써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작가들이랑 막 파업하고 그랬잖아요. 헐리우드에서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막 극본을 써주니까. 그리고 이제 언어학자들이 지금 미국의 많은 언어학과들은 학생들이 안 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다 번역을 이제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않았는데 이 셀폰으로 하면은 바로 동시 통역을 해줘요. 이렇게 야, 내가 지금 미국 사람의 얘기 중인데 내가 하는 말을 영어로 좀 바꿔주고 미국 애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좀 한글로 바꿔줘 하면은 말로 바로 해줘요. 예, 핸드폰으로 바로. 예, 예, 예. 아니 근데 챗 GPT로 돼요 바로. 예, 올드 버전도 대신 그 앱을 깔으셔야 되고요. 챗 GPT. 아, 7년. 예, 그거는 예. 예. 한 3년까지는 제 생각에 되는 것 같은데 7년은 제가 모르겠어요. 네, 챗 GPT 바로 됩니다.